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 오늘도 균형적 세상 이야기와 더불어 애플 이야기 그리고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테크 리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제가 어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언박싱을 하면서 이 디자인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 전작들과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애플의 지구만큼 원대한 계획, 네, 이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의 이 지구만큼 원대한 계획은 100%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된다는 기업의 약속이죠. 이 마케팅의 천재인 애플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접 매장 가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가 살해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삼엄했고, 그래도 일단 영상에 나오는 이 애플 매장 굉장히 멋있죠. 네,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해왔고, 만약 제가 테크 리뷰였으면 어제 바로 오픈하고 바로 영상을 찍었을 텐데 저도 일단은 퇴근 후에 피곤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뭐 어떤 전자기기를 사든 간에 구입하기 전에 항상 유튜브를 먼저 검색하고 한번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전적인 거 좋아하고 있어 좋아하고요. 디에디터, 네, 그런 채널들을 보고서 전 꼭 전자기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분들 영상 보시고 구입하세요. 제 거 보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언박싱 할 건데, 보통 해외 테크 리뷰 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자, 이게 좋은가요?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나? 설마. 네, 좋은 건 없겠죠. 이번에 아이폰 프로 모델에는 총 4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퍼시픽 블루,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실버, 그리고 제가 오늘 구입한 이 골드, 네, 금 색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도 골드고요. 제가 골드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요즘 다들 집에 한두 개씩 있다는 진짜 실제 골드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쁩니다. 아, 이쁘네요, 진짜. 아, 이 애플은 어쩜 이렇게 이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지, 네,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제가 흰 옷을 입어서 티가 잘 안 나네. 이게 그만큼 골드가 진하지가 않은, 네, 무광이에요. 무광 골드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신 옆에는, 네,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네요. 네, 저는 전작도 골드를 써서 그런지 그렇게 큰 감흥은 없어요, 솔직히. 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연해진 느낌입니다. 아이폰 11에서 골드를 쓰시다가 만약에 넘어오시고 싶은 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색깔이 좀 더 연해졌어요. 뒤에 이 후면은 조금 더 연해졌어요. 제가 이제 아이폰 12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보니까 그냥 일반인이 쓰기에는 제가 볼 때 4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디자인이 먼저 바뀌었어요. 디자인. 네,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프로세서, 이 모든 것의 성능을 책임지는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G가 가능하다. 플러스 알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디자인부터 제가 보죠. 네, 아시다시피 애플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안 깠네요. 네, 역시 초보 테크 리뷰어. 네, 이 소리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소리를 깔 때. 네, 이게 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왜 좋아하지? 이 재질 자체가, 네, 비닐로 된 플라스틱이었는데 이제 종이 재질로 바뀌었죠. 이것도 이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고요. 애플 5 이후에 사라졌던 이제 각진 디자인이 돌아왔습니다. 아이폰 5? 아이폰 5 그런 게 있었나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지금. 네, 아이폰 5라는 게 있었어요. 네, 사실 아이폰 5 이야기 꺼내는 순간 거의 라떼 중독자 꼰대 되는 거니까 아이폰 5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비밀입니다. 애플의 아이콘이자 신화인 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유작이 뭔지 아세요? 아이폰 4S입니다. 4S. 이게 좋으면서도 좀 약간 씁쓸한 게 4S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요 디자인 이후에 요 5가 나왔고
5 이후에 6가 나오면서 이제 아이폰은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이 5가요 2012년도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8년 만에 다시 돌고 돌아서. 사실 이 산업 디자인 하면 자동차죠. 자동차 디자인인데, 자동차 디자인이 보통 직선과 곡선을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주기로 곡선이 대세였다가 또 직선이 대세였다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폰도 8년 만에 직선으로 돌아와서 깻잎캔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각진 디자인이 손으로 잡을 때 불편하다, 어떤 분들은 손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굳은 살이 많은 저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립감은 좋다라고 봅니다. 디자인 말씀드리면서 사이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크네요. 본체 사이즈도, 그다음 화면도, 카메라도 그때 모든 아이폰 중에 가장 큽니다. 무게도 가장 무겁습니다. 사실 이거 운동 초보자 여성분들은 이거 들고 이렇게 운동하셔도 될 정도로 무거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리면 이게 이 사이즈가 사실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죠. 근데 영상을 보실 때는 몰입도가 정말 좋고요. 사용하실 땐 시원시원하죠. 하지만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쓰고 반으로 접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폰들과 크기를 비교해 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폰 중에 가장 큰 폰인 10R과 사이즈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프로맥스가 월등히 크죠. 10R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프로맥스 옆에 가니까 작게 느껴지고요. 이 폰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폰 중에 가장 작은 SE 모델입니다. 굉장히 손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좋고요. 특히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제 엄지손가락이 화면의 모든 부분을 다 터치할 수 있어서 한 손 조작이 100% 가능한 폰인데요.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 엄지손가락이 화면의 2분의 1 정도까지 밖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한 손 조작은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겠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손 조작은 불가능하고 두 손으로 조작해야 된다. 네, 정말 큽니다. 이 측면에 있는 게 이게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합니다. 단점이 이제 지문이 잘 묻는다. 1초면 닦이는데, 휴지로 탁 닦으면 닦이는 건데 그게 단점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게 잘 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 케이스 다 끼우지 않으시나요? 특별히 까진 디자인을 좋아하셔서 까시거나 아니면 까지면 핸드폰을 또 구입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케이스를 끼실 거기 때문에 그닥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스크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스크린은 이제 기존의 글래스에서 세라믹 쉴드라고 해서 세라믹 크리스탈을 유리랑 이제 혼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해졌죠. 보통 이게 공정 방법에서 문제점이 세라믹은 이제 불투명한 자재이기 때문에 이 스크린 투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섞기가 힘든데 우리 애플에서는 뭔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섞어서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하 성능이 4배 정도 향상이 돼서 10cm에서 떨어질 거를 40cm 떨어뜨려도 괜찮고, 그렇죠? 1층에서 떨어뜨릴 거를 4층에서 떨어뜨려도 괜찮다. 근데 아무래도 이 생활 스크래치는 아직 잘 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스크래치 나는 거 못 견디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스크래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보호필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스크린에 스크래치 내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내일 하나 또 사지 하시는 분들도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 제외하시고는 보호필름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 박스 구성품을 한번 보면서 애플의 이제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11 프로 케이스인데요. 케이스가 벌써 딱 보면 굉장히 얇아졌죠. 네, 얇아졌습니다. 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 프로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사실 이거 쓰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이걸 이렇게 줬는데도 안 써요. 보통 무선 충전 많이 하죠, 요즘에. 헬로 얘기하려고, 이거 핸드폰 어떻게 키는지 얘기하려고, 몽주로 하려고 종이를 이렇게 쓰는 게 어이가 없죠,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요 피는 필요해요. 요 피는 필요한데 종이가 굳이 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스티커인데, 요 스티커 용도를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죠. 네, 바로 이거죠. 요거만 이렇게 따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헬로 하는 게 없어졌어요. 종이 이렇게 조그만 종이로 바뀌고, 스티커도 하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줬는데 정말 용도를 모르겠다. 네, 유선 이어폰과 요거 아답터, 요 두 개를 안 넣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것은 애플의 지구만큼 원대한 계획이라는 거 하면서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카드로 바로 환경보호, 기후변화에 대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이 정말 기후변화와의 싸움인가, 아니면 단순히 원가 절감과의 싸움일까? 네, 진짜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은 안 먹으면서 아침으로 맥도날드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겠죠. 사실 애플은 환경보호단체는 아닙니다. 네, 이윤이 목표인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절감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윤을 생각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애플의 역사를 말해주고 또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엄청난 브랜딩 효과도 가지고 오겠죠. 특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유기농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을 찾는 소비층이 핸드폰 역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제품을 찾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허구다. 네,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풍력과 또 태양광에 의존하는 것 자체도 허구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량 실업을 발생시킬 것이고 경제도 마비되고 또 그리고 에너지 산업도 불안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세력들이 보수 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정치적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직 개표 중이고 소송 중이라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나 하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조금 더 늦추거나 속도를 좀 더 붙일 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끌고 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생산된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아이폰 탭틱 엔진에 사용되는 히토류 소재입니다. 100% 재활용으로 충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히토류가 이제 열, 전기 이런 걸 잘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각종 전자기기에 다양하게 쓰인다고 하죠. 문제는 그게 다른 원소들이랑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추출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하죠. 가장 큰 문제는 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히토류 생산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이 한 30-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이제 중국에 매장되어 있는데 한때 생산량이 전 세계 9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독점이고 지금도 굉장히 낮췄는데 70%까지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일본을 위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토류를 굉장히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했던 거죠, 중국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이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그 히토류를 100% 재활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히토류 공급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재활용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애플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만 또한 원가 절감, 안정적인 원가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네, 애플이 주장한 것처럼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제로를 만들고 완전히 100%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겠다라는 약속이 절대 쉬운 약속은 아닙니다. 애플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할 수 있을까? 10년은 나이 몇이냐? 이런 생각하다가 10년 전 애플 영상을 찾아봤어요. 10년 아니고 정확히 13년 전인데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공개할 때, 아이폰을 처음에 공개할 때가 2007년인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There's one that's landscape. I can just turn my device and take a look at it. Pretty cool, huh? Right? So I can even swipe when I'm in landscape here. You know? Isn't this awesome? The other thing I can do is I can take any of these pictures and I can make them bigger. And so let me go ahead and get the camera back up. Yeah, there it is right there. I can just take my fingers and we call it the pinch. I can bring them closer together or move them further apart to make it bigger or smaller. And so I can just move them further apart and stretch the image. Isn't that cool? And move it around. Isn't that cool? 지금 태어나시거나 지금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2007년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것만 해도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덤 스미스가 했던 중요한 말이 있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시장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완벽하게 아울러서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플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에도 이로운 일을 해내기를 내심 응원해 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좀 어렵고 또 아니면 머리에 아예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애플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지구의 이로운 기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 분들이라면 대부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삼성도 LG도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이 애플의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서 더 다뤄보고 싶지만 정말 깁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이야기를 포함한 애플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시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카메라 성능 테스트한 사진과 영상들을 포함시키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 채널은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이슈들도 쉽게 풀어내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폰 12을 보러 오셨다가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야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밑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